서버가 터졌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모바일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그 뜨거운 열기를 전한 말입니다. 물론 실제 서버가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쓰고 있기 때문에요. 첫날 투표율이요. 4시 기준, 그러니까 투표 마감 1시간 전입니다. 4시 기준으로 43%인데요. 2차 경선 때보다 같은 시각 기준으로 해서 5%포인트 높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경선 열기가 뜨거운데요. 이 뜨거운 경선 열기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지 홍준표 캠프의 이현주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밝으십니다. 아, 네. 지금 말씀드리셨다시피 서버가 네. 터졌다. 그만큼 경선 열기가 뜨겁다라는 거를 이준석식 표현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자, 네. 모바일 투표가 오늘하고 내일, ARS 투표와 여론조사가 3일하기 4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모바일 투표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홍 후보에게 유리합니까? 윤 후보에게 유리합니까? 홍 후보에게 유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좋으셨어요? 웃음이 먼저 나오네요. 그냥 이렇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쨌든. 예. 네. 왜 유리한지 청취자들한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여론조사상으로 다들 보셨겠지만 홍 후보의 주된 지지 기반이 2030 또 최근 들어서 4050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떤 2030 세대, 2040 세대들의 지난번 9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들어가지고 우리 당의 대선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발적 당원 가입자들이거든요. 누가 네네. 모아가지고 조직으로 모아서 페이퍼 당원을 이렇게 한꺼번에 내고 이런 게 아니고 본인들이 각자 한 명 한 명이 내가 내 투표권 행사해야 되겠다. 내가 이 경선에 참여해서 대통령 후보 뽑아야겠다. 이래서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네네. 저희가 볼 때 아침부터 엄청난 속도로 투표가 행해지는 거를 보고 또 이렇게 온라인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분들이 이제 많은 또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네네. 아침에 1차적으로 투표했다 이러면서. 네네. 네. 투표 인증 놀이 이런 게 막 하죠. 20, 30대는. 네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두 가지 제가 보기에는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20대, 30대, 40대가 당원의 35%, 50대 이상이 여전히 65%입니다. 네네. 즉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건 물론 20, 30, 40대들이 투표율을 모바일에서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홍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여전히 50대 이상의 전통적 지지층 윤석열 후보 특히 60대 이상은 윤석열 후보가 좀 많이 앞서 있는 것으로 보통 나오는데 이 비율이 높다라는 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바일에서는 20, 30, 40대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서 홍 후보 지지층이 투표에 임할 수 있지만 3일, 4일 진행되는 ARS에서는 네. 사실 홍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 부정투표, 대리투표에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까지 하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네, 네. 이 두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50대 이상이 65%라는 부분, ARS 투표에서 홍 후보가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는 거. 두 부분이요. 예. 네네.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저희가 파악할 때도 그렇고 또 지난주에 여론조사의 흐름도 그렇고요. 중요한 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또 당원층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격차 좁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당심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었다. 예. 네네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어쨌든 이렇게 수치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이 물론 그게 다 당원은 아닙니다만 그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지지율도 빠른 속도로 격차 좁혀지고 있었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 보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한 자릿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보고 또 저희가 또 보고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면서 당원들 사이에 어떠한 이제 이 여론이 이제 도냐하면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우리 후보를 뽑으려고 보니까 윤 후보로는 너무 불안하다. 계속 이어지는 어떤 실언이라든가 또 어떤 준비 상태 또는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자세 또 여러 가지 국정 능력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본선에 가서 저분 가지고 몇 달을 버틸 수 있겠느냐 무사하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지난번에 개사과 사건 전두환 발언 이후에 굉장히 그 불안감이 증폭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에 대한 어떤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들도 꽤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지지를 비록 하고 계시던 60대
분들도 네네. 막상 후보를 딱 뽑으려고 하니까 이게 좀 선뜻 그렇다. 손이 안 간다. 네, 그러면서 예. 또 홍보를 내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싫어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어떤 궤도 안에 있고 예측 가능성 안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도 이기고 있으니까 홍보를 뽑는 게 안심이 된다.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특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 돌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 보면 TK 같은 경우도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막 10% 이상 이기고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갔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볼 때 이제 60대 이상이라고 해도 아주 뭐 7, 80대 같은 경우 좀 덜합니다만 저희 60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이 돌아선 분위기가 많이 돌아섰다. 그 ARS 투표 관련해서 홍 후보님 측에서는 네. 이거 본인 인증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쭉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본인 인증 없이 어쨌든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와 연관해가지고 뭐 도와주겠다. 대리투표를 독려하는 듯한 대리투표를 독려하는 듯한 문자가 돌았단 말이죠. 촉발을 했죠. 네네네. 이게 참 나중에 이게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이게 원팀이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불법 선거운동 그만해라고 또 홍준표 캠프 쪽에서 윤 캠프 쪽에 얘기도 하고 했는데 강력하게 경고를 했죠. 그리고 사실 실제로 그 불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거 무조건 불법이기 때문에 정치의 뜻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위험한 짓을 하다가 이거 어차피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누군가가 이런 걸 가지고 고소 고발이라도 하게 되면 그분이 이제 본인이 오롯이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기의 미래를 걸고. 그러니까 울산시당위원장님인 박성민 의원 캠프 참여하지 말라고 지도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고 계시죠. 네네, 그렇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 그거를 걸고 이렇게 결국에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되면 모든 것이 용서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렇게 세상에 비밀이 없고 나중에 본인이 어딘가 나갔을 때 이 불법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걸 걸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대대적으로 저희 감시도 해야 되고요. 또 저희한테도 이게 주시를 잘 하시고 감시를 해주셔서 지지자분들께서 이렇게 불법 선거운동 정말 타락한 조직운동 선거운동은 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번에 정치 혁명을 좀 일으키자 이런 분위기를 막 몰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당원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조직이 좀 약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끝까지 관망하시던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 특히 중진 의원들 중에서 좀 조용하신 분들이 판단을 최근 들어가지고 그래도 홍보가 되는 게 안심이 된다 이러면서 최근에 굉장히 좀 세력이 있으신 분들이 지지를 표명을 많이 하셨어요. 다만 이제 이분들의 스타일상도 그렇고 저희 캠프의 선거운동 스타일도 그렇고 저희는 뭐 줄을 세우거나 연판장을 돌려서 이름을 쓰라고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저희가 일일이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희 쪽으로 지금 이제 지지하겠다고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자, 어젠가요? 윤석열 전 총장 지지한다고 선언한 박사모 이거 원조집 논쟁 같아요. 진정한 박사모와 그냥 지금까지의 박사모 서로 입장이 다르다. 짝퉁이다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데 어떤가요? 이게 뭐가 원조집입니까? 원조는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 박사모가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광용씨라고 박사모 중앙회부터 해서 지역 본부들이 다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전국 조직과 세력이 있어야 그게 박사모지. 이름을 박사모라고 붙인다고 박사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사모가 있지만 이게 노무현 재단이라든가 이런 노사모의 원래 그 정통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관여를 하셔야 그게 노사모인 거지. 노사모란 이름 붙인다고 그게 노사모 되는 건 아니고요. 또 그게 정식 명칭은 박사모 회장단이라는 이름이고 실제 보면 여러 자잘한 단체, 1인 단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단체들을 모아가지고 뭐 근혜 사람이다 뭐다 해가지고 단체들, 근데 1인 단체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이 정체불명의 단체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박사모 회장단이라는 이 단체를 만들고 그 이름으로 했는데 이걸 윤캠프 쪽에서 이거 박사모라고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박사모가 아니죠. 박사모 회장단이고 그 안에 내부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른 개별 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통성이 없는 단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자를 내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박사모를 빙자를 한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짝퉁 논란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적폐 수사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금의 현재 상황 그리고 45년이라는 그 구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있는 분인데 네. 그분 나름의 어떤 길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저는 뭐라고 하진 않지만 네. 그러나 솔직히 어떻게 그렇게 하셨던 분이 또는 그런 캠프가 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 이름을 이용해서 선거운동할 생각을 다 할까? 저 같으면 참 그렇게 못하겠다 인간적으로.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이게 이런 방송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홍 후보님에 대해서 독고다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후보로 선출된다고 해도 원팀 되겠느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해요. 후보로 선출되면 원팀 가능합니까? 그게 오히려 그 캠프에 줄을 많이 서 있고 정치적 빚이 많고 막 경선일 때부터 막 메모드급으로 있으면 이게 칸막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권력 투쟁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원팀이 되기 힘들어요. 네. 근데 후보의 방침은 뭐냐면 캠프는 작고 가볍게 가고 그래서 소수 정예로 가고 이제 본선을 가면 당과 결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층층 시야로 해서 안에서 권력을 잔뜩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다음에 본선 가게 되면 우리가 이 주류야 하는 그런 분위기보다 저는 우리처럼 이렇게 이 장애물이 없는 그리고 칸막이가 없는 조직이 훨씬 더 결합해서 본선에서 세게 이렇게 원팀이 되는데 더 용이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라고 부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고요. 근데 홍 후보님 오늘 오전에 안철수와 DJP 연합식 공동정부도 가능합니까? 예, 그 말씀은 이미 사실은 몇 달 전, 한 두어 달 전에 주간조선 인터뷰할 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 갖고 계시냐면 이분 같은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뭐 유승민 후보든 또는 완팀을 위해서든 또는 심지어는 집권한 이후에 협치를 위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다. 이런 생각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를 실현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무슨 청산을 하든 아니면 민생을 위해서 국정 운영을 하든 이게 대통령이 국회라든가 여러 정치 세력하고 소통이 안 되고 권력을 나누지 않고 본인만 가지고 자기 캠프 중심으로만 가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DJP 연합식 공동정부라고 하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JP의 자민련이 매우 적었지만 국무총리부터 해서 약 3분의 1 정도 내각의 3분의 1 정도를 넘겨줬단 말이죠. 그 정도 정치연합, 그 정도 정치적인 자산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 어떤 정도까지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다만 그 정신? 그래서 어쨌든 분명한 것은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 캠프와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호가호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정치 세력하고 힘을 합해서 다 내려놓고 가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 네. 자, 마지막으로요. 짧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왜 홍준표인지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저는 홍준표 후보를 지금 2030이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 후보와 함께 이 2030 세대가 비로소 대한민국 정치의 전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체 세력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그래서 그들의 구심점이 되어 있는 홍준표 후보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어야 비로소 대한민국 여러 기득권 교체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MZ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노련하게 정치적 경험이 있는 분. 이런 분이 행정 경험도 있고 그런 분이 하셔야 지금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지 말로만 복수하겠다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문재인 정권의 문제를 이렇게 적발하거나 이것을 개선하기도 힘들고 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면서 이끌고 갈 수 있겠냐. 결국에는 본선에서도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후보의 어떤 정부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준표 캠프의 이현주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